오늘 밤 10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붉은 악마 옷을 입고 보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과 손흥민 주장을 중심으로 한 2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펼칠 멋진 승부를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내가 쓴 마스크는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2년간 쓴 마스크에 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주장 선수의 결연한 다짐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12번째 선수가 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승리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정과 함성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이 독일을 꺾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흘려온 땀과 노력을 보여줄 꿈의 무대 마음껏 기량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2002 한일 월드컵의 벅찬 감동을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공공운수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공공부문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12월 2일에는 전국 철도 노조가 연이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공공운수 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의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IMF 외환위기, 세계경제위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러한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역대 많은 경제 수장들의 평가이자 경고입니다. 민노총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24일 서울을 타겟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속 서울을 향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군사 위협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한 반발을 구실로 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대국민 평화 사기쇼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김정은의 사기극,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에 문 대통령은 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동족인 우리를 겨누지는 않을 것이다. 쌀이든 기름이든 조금 주면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다.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비핵화할 것이다. 이런 엉터리 예언을 해온 문재인 정권, 작금의 상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김여정이 문재인 시절만 해도 서울을 관역 삼지 않겠다는 공간에 무릎 꿇을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대우루과이전에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이 승리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어제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야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산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에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에 흐르거나 그 다음에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대법관이 120일 이상 공석이 되어서 전원 합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많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 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조계 많은 인사들이 이 대법관으로서 훌륭하고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준이 꼭 통과돼서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의당, 여러 야당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대 보람의 병원 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오늘 화물연대, 내일 학교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조, 11월 29일 서울 지하철 노조와 12월 2일 철도 노조 등 줄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줄파업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동투는 민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학교, 지하철, 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을 인질로 삼아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기어이 파업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모를 3년을 연장을 하고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 투쟁과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은 예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도 파업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운임과 처벌을 동시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부 탓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민주노총이 안전운임제를 내세운 목적인 교통안전 증진 효과는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초래할 악영향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세력 확정의 불순한 저희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산업,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 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은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이번 화물연대에서 정부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발 22년 주택 종부세가 120만 명 국민들께 고지가 되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주택을 보유한 100명 중 8명에 해당을 합니다. 17년도에 주택 보유자 중 2%만 종부세를 부담해 왔지만 이제 일반 국민에는 국민세가 되었습니다.
민주당발 세금 폭탄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겨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금은 징벌적 과세가 아닌 보편적이고 합리적 수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부동산세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10만 명의 국민들께서 종부세 부담을 덜 낼 수가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비단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등 지방 주요 지역에도 대부분 고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9월 당시 민주당이 종부세를 부자 감세라고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끝까지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를 반대한 것을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부자세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가로막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관인 물류에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우리 아이들 급식,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등 국민 삶 전체를 인질로 삼고 민주노총이 파업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독려하고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며 선을 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수단과 방법, 과정과 내용 대부분이 불법이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 현장 비공개 조사에 따르면 사측에 대한 부당 요구, 불법 행위 등 노조의 갑질이 만연했습니다. 임금 협상 교섭 중에 현장 소장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습니다. 현장 입구를 장비로 막고 도로 및 타워 크레인을 점거하고 집회를 가장한 무력 시위를 하는 등 조폭 영화에 등장할 만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 500여 개를 들이밀고 망원렌저, 드론으로 공사 현장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악의적인 고소고발 및 다발적 신고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나아가 소속 노조원만 고용하라고 사측에 강요합니다. 올해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 협약을 조사했더니 노조가 추천한 자,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라는 고용세습에 위법한 조항이 있는 곳이 63군데나 있었습니다. 그중 43곳이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민주노총 한 대기업 노조는 대다수 청년들이 선망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곳입니다. 금수저를 넘어 직수저를 물려주는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가히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위법 탈법을 넘어서 현대사회 뿌리를 뒤흔드는 고용세습까지 요구하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민주노총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평과 고통을 볼모로 잡지 말고 민주노총은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